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인데요. 이번에도 영상 하나 찍어봐야죠. 이번 주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라는 화두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죽음에 대해서도 좀 다뤄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부터 다루고 싶었는데 너무 채널이 우울해질까봐 일부러 피했던 주제인데 저는 웬만하면 댓글에서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건 다 들어드리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 회사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과가 고대 통계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보험회사 관련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험 상품들 다 그 통계 수학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 한때 제가 이래 보여도 대학 때는 그래도 그 과목 들으면서 A도 받고 그랬어요. 꽤 그 과목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회사를 가니까 그 친구가 이제 본부장인가 그랬는데 뭐 잠깐 한가하니까 저랑 커피 한잔하고 노가리 까고 그랬어요. 근데 보험 얘기가 나왔는데 너 보험 든 거 몇 개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보험 든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보험이. 그 흔한 실손보험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아니 우리 나이에 이 나이에 보험 하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상 너 걱정되지도 않냐고. 다치거나 뭐 질병 걸렸을 때. 그러더니만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보니까는 밑에 있는 그 젊은 여직원이 하나 올라오던데 그 여직원이 이제 보험 상품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잘 알고 하나 봐요. 그러면서 밑에 보험 설계사들이 이제 교육하고 하는 일도 하는 친구인데 제 친구가 이제 자기는 잠깐 회의 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여직원한테 보험 좀 몇 개 들으라고. 그래서 여직원 보고 제일 저렴하고 좋은 걸로 좀 골라 드리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친구는 회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자기 상사 본부장 친구라니까 되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 가난해요, 돈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여직원이 가만히 있더니 그럼 이거를 추천한대요. 보니까는 그게 18,000원짜리였나 무슨 실손보험이었는데 혜택이 엄청나요. 보니까 특히나 성인병 뭐 암 이런 것도 해줘요. 내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돈 받고 이렇게까지 해줘요?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 기획상품 전략상품으로 잠깐 나왔다가 너무 손해가 커서 시장에서 철수를 한 상품인데 지금 아주 소수의 VIP한테만 이 상품을 들게 해준대요. 자기네들이 손해보는 거라. 그런데 본부장님 친구라고 하니까 특별히 저한테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18,000원만 내면 웬만한 건 다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들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 그것도 싫어요 그랬더니만 가만히 저를 이러고 보더라고요. 되게 어린 그 여자 직원이. 그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뒤통수를 뭐가 땅 때린 듯이 좀 약간 충격을 받고 가만히 있다가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나와서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본부장인 제 친구가 나중에 핸드폰으로 너 왜 그냥 갔냐 뭐 그 여직원이 되게 당황했대더라 뭐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소개해준 상품도 정말 좋은 건데 너 왜 그거 안 들었어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가 돈을 낼 테니까 자기가 대신 내줄 테니까 그 상품 들으라고. 너 너무 불쌍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품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뭐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왜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 죽을 때의 고통. 죽는 그 순간에 뭐 아주 비참하게 죽으면 고통이 클 것이고 자연사 하면서 바로 가버리면 아주 잠깐의 순간이지만 어쨌든 조금 고통을 느끼겠죠. 어쨌든 고통을 조금은 느낄 거예요. 숨이 이렇게 멈추거나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죽고 나면은 이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욕구들을 이제 채울 수가 없잖아요. 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뭐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사고 싶은 걸 사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 뭐 여행 가는 즐거움도 있고 그런데 일체의 그 즐거움을 더 이상 못 느끼죠. 그것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도 하죠. 세 번째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죠?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그들과 교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나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어떤 대화도 할 수가 없고 교감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도 못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 기준으로. 저는 죽을 때 공포? 안 무서워요. 왜냐? 잠깐 아플지는 모르지만 이건 그리고 전제를 미리 달게요. 지금 얘기하는 건 자살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사를 전제로 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연사. 자연사는 순간에 조금 뭐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살아있는 게 지금 싫어요. 저는 뭐 제가 뭐 즐겁게 유튜브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저 여전히 저는 얼굴 기용이고, 왜 나는 얼굴 기용으로 태어나서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혼자 사나? 왜 어렸을 때 그렇게 맨날 안경이 깨지도록 구타당했나?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게 싫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기 파괴욕이랑 자기 비하에 대한 영상도 따로 만들었지만 그 욕구들이 저는 대단히 많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죽고 나면은 그런 거 다 안 느끼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래, 죽을 때 공포? 그 정도는 저한테 껌이에요. 오히려 저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테니까 나 좀 하느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신이 있다면. 그래서 죽을 때 공포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두 번째, 뭐 욕구들. 저 뭐 특별한 욕구가 없어요.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성욕도 없고, 뭐 혼자 일일 일식하니까 식욕도 없고, 뭐 자는 것도 실컷 맨날 자는데 뭐 수면욕도 더 이상 자고 싶은 욕구도 없고, 뭐 크게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뭐 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나마 옛날에는 뭐 가죽 잠바 좋아해서 몇 개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시들해졌어요. 뭐 이렇게 물질적인 욕망을 풀자, 뭐 이런 세속적 욕망을 풀자, 그런 욕구도 없어요. 그냥 지금은 저는. 세 번째, 인간관계나 뭐 사람들로 인한, 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데 무슨 인간관계에 대한 제가 욕망이 있고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여직원한테 그냥 나는 그 실손보험 18,000원짜리도 안 들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뭐 이렇게 피폐하다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가끔 시간 날 때 유튜브 뭐 쇼트 이런 거만 맨날 보지 말고 그거 보고 앉아서 봐야 시간 낭비잖아요. 죽음이 만약 찾아온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나는 그게 두려울까? 두렵다면 왜 두려울까?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기준으로 죽는 순간의 공포, 그 아픔이 너무 공포스럽다면 왜 나는 그토록 공포스럽게 그걸 느끼나? 과거에 어떤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거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아직도 극복 못했나? 그럼 과거의 그 트라우마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 그걸 내가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욕구들을 지금 가지고 있나? 내가 채우지 못한 욕구는 뭔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나는 뭐가 제일 아쉬울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삶이 예컨대 굉장히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느낄 때, 난 죽을 때 뭐가 제일 아쉬울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시험을 무서워서 끝까지 안 보고 그냥 자격증 안 땄는데, 나 죽을 때 그거 진짜 후회할 것 같아. 그럼 지금이라도 그거 시험 보세요. 설사 떨어지더라도. 죽을 때 그렇게 후회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뭔가 이런 생각이 동기부여시킬 수도 있어요. 그 세 번째, 내가 죽을 때 어떤 인간관계, 누구한테 아쉬움을 느낄까? 누구한테 사랑을 못 줘서 내가 괴로워할까?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해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누구한테 더 내가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반론 펴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도 너 비슷하다. 나 세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나 당장 자살할 거다. 뭐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도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전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세 가지 기준에서 아무런 뭐 아쉬움이 없고 당장 죽어도 뭐 난 괜찮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을 경우에, 바로 사라질 경우에 누구한테 미안한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안한가. 과거에 내가 상처 줬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돈 빌려서 안 갚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이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내가 안 도와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애들이 부모로서의 나를 엄청나게 간절히 요구하고 나의 케어가 필요할 때 나는 뭐 바쁘다는 핑계로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 걔들 내팽개 쳤었어.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사과를 안 하고 그냥 죽으면 그 애들은 평생 그게 한이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여담이지만 저희 부모는 다 죽었지만 그 부모들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용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저를 학대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뭐 본인들 인성이 나쁘고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제가 좋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때 왜 사과를 안 했나? 그것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제 가슴에 꽂힌 비수는 뽑히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내가 나로 인해서 누가 가슴에 비수 꽂힌 사람이 있으면 그거라도 뽑아주고 가는 게
여러분이 저승가수라도 좀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요? 그럼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 난 누구 상처 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난 지금 바로 자살해도 아무 아쉬움 없어. 그럼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당신이 지금 바로 죽음으로써 인해 죽으면 누군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랑 사이 나쁜 사람은 당신이 죽었다 그러면 아, 그 새끼 죽었어? 제가 비속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 XX 죽었어?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장례식장 와서 박장대소하고 무지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원수가 죽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겠죠. 아, 빨리 뒤졌으면 좋을 텐데 저 홍길동이란 놈 왜 안 죽지?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는요. 뭐 누구한테 동기부여 시키려고 찍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18,000원짜리 실손보험도 안 들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죽음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터부시해요. 죽고 나서야 생각을 해요. 뭐 장례식장 가서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2, 3년에 한 번씩 지금 당장 죽음이 나한테 찾아온다면 내가 어떤 기분일까? 두려울까? 뭐가 제일 아쉬울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래도 여러분의 욕구와 여러분의 현실을 잘 좋아하는 방향으로, 좋아시키는 방향으로 삶이 그렇게 가는데, 삶이 그렇게 유도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영상 찍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뭐 누구한테 상처 준 거 없느냐, 내가 죽음으로 인해 누가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기준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거 몰라요. 난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어요. 삶의 욕구가 전혀 없어요. 난 당장 죽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욕구도 나는 존중해요. 그분들한테 무조건 아니에요, 꼭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만 왜 그렇게 본인이 됐는지, 왜 그렇게 삶이 피폐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원인이 내 책임이다. 내가 과거에 예컨대 도박에 미쳐서 함부로 살다가 내 인생이 욕망의 욕골이 됐다. 그거는 그런 경우 본인 책임이라면 저는 그런 경우까지 옹호해 줄 생각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알아서 사시되 반성하세요. 반성. 본인이 본인 인생 망친 거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그건 반성부터 하세요. 그리고 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 좋은 얘기 해줄 생각 없어요. 그런데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예컨대 큰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주변에 이상한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꼬여서 내가 지금 죽음만을 간절히 바라는 피폐한 상황에 왔다. 그런 경우는 제가 정말 일단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뭐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뭐 신이 아닌데 뭐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본인을 위로라도 좀 하라고. 사랑까진 못해도 그런 상황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 위로라도 하시라고. 본인 스스로 자학은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오신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환경까지 간 사람들은 세상과 대부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존재 자체를 세상이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라도 위로하세요. 그래서 마음이라도 조금 가벼워지길 저는 바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존중을 하고 그분들에게 하늘이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축복을 내리길 저는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저 같은 경우 아까 세 가지 그게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기준에서 뭐 살아야 될 이유 이런 거, 아쉬움 이런 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있네요. 뭐냐면은요. 제가 단골로 가는 중국집이 있는데 그 중국집이 작년 연말부터 문을 닫고 휴업을 들어갔어요. 휴업을 들어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집 그 사장님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휴업을 한다는데 거기 중국집이 되게 맛있어요. 짜장면이. 제가 짜장면 매니아인데 양도 많이 주고 유니 짜장인데 고기가 되게 간 고기가 나오는데 되게 맛있어요. 갈아서 고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2층, 거기는 1, 2층이 있는데 저는 주로 2층에 가는데 2층 서빙 보는 아가씨가 되게 이뻐요. 장백지랑 중국 그 여배우 장백지랑 싱크로율 거의 95%예요. 되게 이뻐요. 그리고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저를 알아요. 제가 단골이라. 그래서 제가 가면 막 이렇게 웃어줘요.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 보면서 짜장면 먹는 게 제 인생의 아주 큰 즐거움이라 그것 때문에 저는 계속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죽으면 기뻐할 놈들이 꽤 돼요. 제가 인간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 기뻐하는 꼴을 저는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이 그 죽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죽음으로 인해 죽음을 미리 예측함으로 인해 현재의 삶을 동기부여시키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냥 지금 너무나 피폐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